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 최근 분위기를 보면 양팀 모두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토트넘은 2연패, 맨시티는 4연패. 물론 맨시티가 더 안 좋은데 맨시티가 최근 왜 안 좋은지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골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맨시티는 척추 라인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드, 센터백, 중앙을 지탱하는 이 라인들을 척추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중원에는 로드리, 코바치치가 부상으로 아예 뛸 수 없는 상태이고 덕배 또한 부상으로 풀타임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센터백 중에서는 후뱅 디아스가 부상으로 뛸 수 없고 거기에 도쿠까지. 근데 토트넘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죠. 로메로와 반더벤이 부상으로 팀을 이탈했고 벤탄쿠르가 인종차별 징계로 팀을 이탈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일단 비카리오가 진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비카리오의 초하드 캐리. 로메로와 반더벤의 공백을 드라구신과 벤데비 메꾼 게 아니라 비카리오가 메꿨습니다. 실제로 두 팀의 XG값만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고 맨시티도 빅찬스가 3개나 되는데 비카리오가 클린시트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 맨시티가 확실히 중원에서 경기를 장악하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기동력이 좀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일단 전방 압박을 할 때 보면 조금씩 타이밍이 늦어요. 축구에서 상대 선수가 공을 편하게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건데 압박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자꾸 토트넘 선수들이 공을 잡고 돌아서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럼 그만큼 앞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만큼 플레이가 편해지죠. 두 번째는 간격 유지가 잘 안 됐습니다. 축구에서 앞뒤 간격도 중요하고 좌우 간격도 중요한데 간격이 벌어지면 결국 공간이 발생하고 공간이 발생하면 상대가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계속해서 풀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내내 골킥 상황에서 롱볼을 시도하지 않을 만큼 짧게 풀어나오는 걸 고수하는 팀인데 맨시티는 이에 대한 제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코루이스 선수가 좀 아쉽더라고요. 포지셔닝이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중원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분 토트넘의 첫 번째 골. 일단 그바르디올의 수비를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실수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수비였어요. 보면 드라구신의 롱볼이 막 정확하다거나 날카롭다거나 하지 않았고 포지셔닝 자체도 그바르디올이 더 유리한 위치였고 뭐 정 안 되면 그냥 클리어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쿨루셉스키한테 공격권을 내줬고 포로가 움직임을 통해 크로스 타이밍을 만들어줬고 중앙에서 침투하는 메디슨에게 택배 크로스 이후 마무리. 19분 토트넘의 두 번째 골. 그바르디올의 실수가 시발점이 됐는데요. 그바르디올의 패스 미스 이후 메디슨이 손흥민한테 주고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센스가 참 좋았습니다. 한번 접으면서 본인이 오른발로 슛을 하는 것처럼 상대 선수들의 시선을 다 끌어놓고 이제 공간에다가 패스. 슛모션을 통해서 메디슨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이후 메디슨의 터치와 마무리도 일품이었고요. 52분 토트넘의 세 번째 골. 쿨루셉스키의 탈압박이 돋보인 장면이었고 탈압박 이후 손흥민 선수가 한 템포 빠르게 쿨루셉스키한테 리턴을 내줬고 이후 솔랑케를 향한 패스가 살짝 길었는데 열심히 역습 가담을 한 포로가 있어서 다행이었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보면 역습 상황에서 윈도안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너무 빠르니까 잡지 못하고 수비 쪽에 콜플레이를 합니다. 뭐 손흥민 간다, 손흥민 막아, 뒤에 손흥민 뭐 이런 식으로 콜플레이를 했겠죠. 그러면서 솔랑케한테 공이 갔을 때 맨시티 선수들이 전부 손흥민 선수만 막고 있습니다. 윈도안, 루이스, 아케 죄다 손흥민 선수만 체크하는 바람에 포로가 들어올 공간을 막는 선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비 대형이 완전히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이후 62분에 손흥민 선수는 존슨과 교체가 됐습니다. A매치를 뛰고 오기도 했고 주중에 또 유로파 경기도 있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관리를 받으면서 뛰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92분 토트넘의 네 번째 골. 그릴리시가 아칸지에게 공을 내주는 상황에서 아칸지가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오는 패스가 아니라고 오판을 하면서 만들어진 장면인데 토트넘이 해당 경기에서 맨시티의 실수를 정말 잘 살린 경기인 것 같습니다. 프로의 세계에서 작은 디테일이 결과를 만든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스무스하게 베르너가 워커를 스피드로 제치는데 베르너가 속력을 붙인 상황에서 워커가 쫓아가는 상황이기도 했고 경기 막판이라 체력적인 차이도 있어서 그런가 싶긴 한데 그래도 워커가 스피드로 저렇게 스무스하게 뚫리는 건 쉽게 나오는 장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맨시티는 홈에서 최초로 0대4 대패를 당했고 홈에서 5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마감했으며 펩 감독은 커리어 최초로 5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펩은 인터뷰에서 4골 차로 졌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토트넘의 승리를 축하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가마차기도 진짜 너무 아까웠습니다. 우도기가 침투하면서 워커와 루이스가 맨투맨을 체인지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공간이 발생하자 진짜 제대로 때렸는데 여기서 에데르송의 슈퍼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아스널전 원더골이
바로 생각났을 정도로 좋았는데 너무 아까웠습니다.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도움을 하나만 더 기록하면 토트넘 역사상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됩니다. 누가 뭐래도 토트넘 레전드죠. 토트넘 다음 경기는 29일 금요일 오전 5시 로마와의 유로파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